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기념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자막 글씨는 송기정체를 사용했어요. 송기정 기념관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요.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송기정 체육공원 입구에서 8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송기정 체육공원에 유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송기정 공원이 있고 언덕을 올라 송기정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송기정 기념관은 1918년 만리동에 건립된 송기정의 모교인 양정의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송기정 탄생 100주년인 2012년 10월 14일 개관했어요. 기념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기념관 입구 왼편에는 사물함이 있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전시관 관람 전 안내데스크와 무료 발권기를 이용하여 티켓을 발급받고 입장합니다. 아이와 함께 오셨다면 무료 활동지도 챙겨가세요. 마라톤 트랙이 그려져 있는 전시관 입구에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부상품으로 받은 필리피데스 조각상이 있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40km의 마라톤 평원을 달린 후 절명한 필리피데스 병사를 기리는 조각상이에요. 그럼 이제 송기정 선수를 만나볼까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던 송기정은 보통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고 차비가 없어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일을 하기 위해 중국 단둥까지 20리길을 매일 달려야만 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 달리기를 선택했고 신의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모래 주머니를 달고 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1936년에 제작된 장거리 육상화 치카다비입니다. 일본 체육협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송기정도 베를린 올림픽에 이 신발을 신고 참가했어요. 송기정은 1932년 신의주 대표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2위를 차지하면서 육상 명문 양정고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1935년 3월 전 일본 마라톤 대회 비공인 세계 기록, 4월 전 조선 마라톤 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 11월 메이지 신궁 대회에서는 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우승을 하게 되지요. 송기정은 총 13번의 마라톤에 참여했고 세계 신기록을 12년간 보유하기도 했어요. 1936년 6월 4일 마라톤 선수단은 현지 적응 위해 2달 먼저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에 모였어요. 송기정은 서울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신의주, 중국, 시베리아, 모스크바, 바르샤바 등을 거쳐 출발 13일 후인 6월 17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역에 도착했어요. 당시 송기정이 사용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티켓입니다. 송기정은 올림픽 기간 중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사인도 코리안 송기정이라고 했고 경기 당일을 제외하고는 일장기가 달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 당시 제작된 참가 메달, 배지, 입장권과 리플릿, 책자, 올림픽 보고서가 전시되어 있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사인북도 있어요. 2시간 29분 19초 2로 송기정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나 경기장 스피커에서는 키테이손이라고 호명했어요. 그는 우승에 대한 어떤 기쁨도 나타내지 않은 굳은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고 부상으로 받은 월계관수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렸어요.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참 유명한데요. 국내 신문사들은 송기정에 대한 특집 기사와 호해를 발행했는데 왼쪽 사진은 일본 신문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동아일보의 사진이에요. 당시 동아일보의 이기룡 기자와 사진과장 신낙균 등은 일장기 부분을 청산가리 농액으로 말소한 뒤 석간에 게재 있어요.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한 간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연루된 8명은 40일 동안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강제 해직되었어요. 이기룡 기자는 광복구 동아일보가 복간되자 복직하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어요. 1936년 10월 17일 송기정은 여의도 비행장으로 귀국했어요. 일본의 감시 속에 환영도 받지 못하고 일본 경찰에 연행되듯이 그리고 그 이후 송기정은 마라톤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베를린 올림픽 이후 마라톤을 뛸 수 없었던 송기정은 1947년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택에 마라톤 선수 합숙소를 열어 전국 신인 유망주를 가르치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제자 서윤복이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어요. 그리고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이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이후 1948년 런던과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의 기수로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어요. 전시관에는 손기정이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여하면서 모은 다양한 기념품 및 여권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1936년 양정고보의 교실을 재현한 공간을 지나 제2전시관에서는 1936년에 생생했던 마라톤 현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베를린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손기정의 모습과 결승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전시관에는 2012년 등록문화재 489호로 지정된 올림픽 우승 메달, 우승 상장, 우승 월계관과 서양 유물 중 첫 번째로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로 지정된 청동투구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 청동투구는 1875년 그리스 제우스 신전에서 발굴된 것으로 베를린 올림픽 우승 후 50년 만인 1986년 9월이 되어서야 주인을 찾았고 원본은 국가에 기증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일장기를 가렸던 월계관수는 이렇게 크게 자라서 손기정 옆을 지키고 있네요. 우리는 1936년 여름 24살의 손기정을 코리안으로 기억합니다.